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 달 됐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집을 팔아야 해요. 무슨 소리야? 30년 동안 살아온 이 집을 왜 팔아? 형, 어머니 모시는 건 제가 할 테니까 형은 신경 쓰지 마세요. 네가 뭔데? 내가 장남이야. 당연히 내가 어머니를 모셔야지. 어머님, 여기 등기부등본이랑 통장도 있네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손 떼지 마. 그건 너희들 것이 아니야. 형, 어머니 통장은 제가 관리할게요. 형은 지금 회사도 위태롭다면서요? 너는 도박으로 빚더미에 앉았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어머니, 저희가 팔아드릴게요. 둘 다 당장 나가. 이 집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는 남이 된 아들을 둔 70대 김영자입니다. 지난달 남편이 떠난 후 혼자 살게 된 이 큰 집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던 이 집은 이제 저 혼자 지키기에는 너무 크고 외로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엄마, 또 혼자 계셨어요? 응, 이제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어. 그래도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큰아들 현우는 거실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치던 아들이 요즘은 일주일에 2번씩 찾아오는 게 의아했습니다. 어머니, 형이 다녀갔어요? 응, 방금 갔어. 형이 또 집 얘기했죠? 작은 아들 동우도 오후가 되자 들어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동우의 모습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지하실 습기는 좀 봤어요? 큰 공사해야 할 것 같은데. 사람 사는 데가 어떻게 이렇게 관리가 안 되어 있어? 어머니, 이제 이런 큰 집 관리하시기 힘드실 텐데. 서로 눈치를 보며 집안을 살펴보는 두 아들의 모습에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들들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둘 다 가봐. 저녁 먹을 시간 됐잖아. 아들들을 보내고 나니 집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내던 시절에는 집이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주말이면 손주들이 찾아와 뛰어다니고 식구들이 모여 식사하던 식탁이 이제는 너무 커 보입니다. 여보, 우리 아들들이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녁 무렵 큰 며느리가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반찬 가져왔어요. 냉장고에 넣어 드릴게요. 고마워. 근데 이렇게 자주 안 와도 돼. 아니에요. 어머님 주무시는 게 걱정돼서요. 며느리는 냉장고를 열어보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과 살던 때는 이런 모습들이 따뜻한 관심으로 느껴졌는데 이제는 왠지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어머님, 이 집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나요? 큰 집이라 꽤 나오시죠? 별로 안 나와. 근데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아니에요. 그냥 요즘 물가가 올라서 걱정되어서. 며느리의 눈빛에서 뭔가 계산하는 듯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으며 오늘도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에 잠깁니다. 당신이 떠나고 나서 우리 집이 이상해졌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며 내일도 아들들이 올까 걱정됩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큰아들 현우가 찾아왔습니다. 마당에 핀 들꽃을 보며 정원을 가꾸려는데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아침부터 마당 가꾸느라 힘드시죠? 아니,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어머니, 이런 큰 집 관리하기 너무 벅차실 것 같은데. 현우야, 엄마는 아직 멀쩡해. 현우는 계단이 가파르다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평소에는 찾지도 않던 다락방까지 올라가 이것저것 살피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부터 아들들의 관심이 집으로 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아, 커피 한 잔 마시고 가. 근데 엄마, 방은 좀 작은 것 같아요. 더 넓은 데로 바꾸실래요? 무슨 소리야? 30년 동안 쓰던 방인데.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니까 크게 쓰셔야죠. 아들의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우의 눈빛이 예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매일 저를 걱정하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부동산 알아보는 중이에요. 무슨 부동산? 여기 동네 시세요. 요즘 많이 올랐더라고요.
순간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자라는 남편이 심은 매화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결혼기념일에 함께 심었던 나무였습니다. 현우야, 오늘은 이만 가보렴. 네, 다음에 또 와서 살펴볼게요. 아들을 배웅하고 돌아와 매화나무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나무들, 선수 도배했던 벽지, 손주들 키 재던 기둥의 연필 자국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보물 같은 추억인데 아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형이 또 집 얘기했죠? 아니, 그냥 들렀다 갔어. 저번에 형이 집 팔자고 했다면서요. 너희 형이 걱정돼서 그런 거야. 작은 아들 동우가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아들들의 방문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현관에 놓인 동우의 구두가 평소보다 깨끗해 보입니다. 부동산을 들렀다 온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형은 바빠서 자주 못 오시잖아요. 제가 어머니 같이 살면 되잖아요. 동우야, 동우는 거실 벽지를 손으로 만지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평소엔 보이지 않던 벽지의 얼룩도 찾아내며 이것저것 지적합니다. 어머니, 이 집 너무 오래됐어요. 벽지도 다 해졌고 바닥도 삐걱거리네요. 남편과 함께 고른 벽지인데 이제는 흠집난 곳만 보이나 봐. 창가에 놓인 화분들을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동우는 아버지가 쓰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위 아버지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제가 이 집에서 살면서 모실게요. 순간 아버지의 사진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재의 책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우야, 엄마는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그래도 형보다는 제가 더 잘 모실 수 있잖아요. 마당에 감나무가 눈에 들어왔구나. 네가 초등학교 때 심었던 나무인데 이제는 그 키가 2층까지 자랐네. 동우는 창밖으로 감나무를 보더니 다시 제게 눈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계산하는 듯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밥도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텐데. 그만 가봐. 며느리가 기다릴 거야. 네, 곧 다시 올게요. 아들을 배웅하고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두 아들의 방문이 서로를 견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서재 책장을 정리하며 남편의 체온이 묻어있는 책들을 만져봅니다. 여보, 당신이 평생 일궈온 이 집이 이제 아이들 사이에 다툼거리가 되고 있네요. 저녁 무렵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핑계로 아들들이 찾아올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수요일 오후 큰 며느리가 반찬통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 온다고 합니다.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던 며느리가 갑자기 자주 오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장조림이랑 멸치볶음 해왔어요. 수고했다. 냉장고에 넣어 두렴. 어머님, 냉장고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아직 멀쩡해. 잘 써지고 있어. 며느리는 냉장고 앞에 서서 주변을 살펴보더니 주방 구석구석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갑자기 줄자를 꺼내 부엌 벽면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머님, 부엌이 너무 좁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해. 왜 그런 걸 묻니? 주방 구조가 너무 답답해 보여서요. 이 벽을 허물면 훨씬 넓어질 것 같아요. 주방 구석구석을 살피던 며느리의 시선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벽까지 줄자로 재는 모습이 의아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어머님, 이 벽 허물면 훨씬 넓어질 것 같아요. 며느리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거실부터 주방까지 카메라 플래시가 이곳저곳에서 번쩍입니다. 평소와는 다른 행동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사진은 왜 찍니? 아, 그냥 인테리어 참고용이에요. 현숙이의 눈빛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반찬을 핑계로 오는 횟수가 늘어난 것도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주방 서랍을 열어보고 싱크대 밑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마음에 걸립니다. 어머님, 2층은 방이 몇 개예요? 너희들 다 자랄 때 쓰던 방 그대로야. 2층 좀 둘러봐도 될까요? 왜 갑자기? 며느리는 대답 없이 2층으로 올라가 방마다 크기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메모장에 뭔가를 적어가며 이것저것 확인하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선주들 키를 재던 벽에 연필 자국을 보며 옛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님, 2층 구조가 참 특이하네요. 요즘 이런 구조 리모델링하면 훨씬 좋아진대요. 그래? 난 이대로가 좋은데. 현우 오빠가 부동산 소개시켜준다고 했는데 어머님 한번 만나보실래요? 무슨 부동산? 현숙이는 부동산에서 본 듯한 전문가의 눈빛으로 집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들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집을 팔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오늘은 이만 가보렴. 네, 다음 주에 김치 담그러 올게요. 며느리를 배웅하고 돌아와 주방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통이 왠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며느리의 줄자가 생각날 것 같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시장에 내놓을 물건처럼 되어버렸네요. 금요일 오전에는 작은 며느리 미경이가 청소도구를 들고 왔습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2번씩 청소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집을 살펴보려는 의도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서재 정리해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제가 해드릴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서재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니? 어머님, 먼지가 너무 쌓였어요. 그래도 아버님 물건이니까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미경이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앞에서 서류철을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둔 자료들을 뒤적이는 모습이 영 불편해 보입니다. 며느라, 남편 서류는 손대지 말아줘. 어머님, 여기 등기부등본이랑 통장도 있네요. 미경이의 시선이 서류 보관함으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더니 무언가를 휴대폰으로 찍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재산 관련 서류를 찾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진은 왜 찍니? 아, 정리하기 전에 찍어두는 거예요. 미경아, 오늘은 이만하고 가보렴. 네, 다음에 또 올게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아들이 서로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형, 이제 그만 좀 해요. 어머니는 제가 모실 거예요. 너는 빚도 있으면서 무슨 소리야? 그 빚 다 갚았어? 형이야말로 회사 일도 바쁜데 어떻게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형이니까 당연히 내가 모셔야지. 마당 감나무 아래에서 두 아들이 서로를 노려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리는 아들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갑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동우가 초등학교 때 심었던 나무입니다. 형, 어머니 통장은 제가 관리할게요. 네가 뭔데? 내가 남이야? 남이면 뭐예요? 어머니 마음은 제가 더 잘 알아요. 너 지금 형한테 말 대꾸하는 거야? 두 아들의 모습이 어릴 적 장난감을 가지고 다투던 때와 겹쳐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장난감이 아닌 저를 두고 다투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아들들의 다툼이 점점 심해져 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난 어머니 모시고 이 집에서 살 거야. 어머니 돌봐드리면서. 형이 꼭 이 집에 살아야 되는 이유라도 있어요? 너는 집 팔아서 돈 다 써버릴 거 아니야? 그럴 거면 형인 나한테 양보해. 형이야말로 사업한다고 다 날릴 거잖아요. 실패해서 소송까지 걸려 있다면서요?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우수수 잎을 떨어뜨립니다. 남편과 함께 심은 이 나무도 아들들의 다툼을 보며 슬퍼하는 걸까요? 식탁에 놓인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아들들의 언쟁이 끝났습니다. 두 아들 모두 화가 난 얼굴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텅 빈 마당에 감나무 잎만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명절이면 함께 둘러앉아 웃던 아이들인데. 이제는 두 아들의 방문이 더욱 두려워집니다. 일요일 아침 두 아들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의 모습이 의아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데려온 것이 아닐까 잠시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재산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재산 정리? 통장이랑 도장 좀 주세요.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남편이 남긴 통장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 속 봉투가 자꾸 신경 쓰입니다. 남편이 생전에 저에게만 알려주었던 비상금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어머니, 재산 관리는 장남인 제가 해야죠. 형, 어머니 통장은 제가 맡을게요. 동우야, 너는 빚도 있잖아. 어머니 재산으로 네 빚 갚으려고? 두 아들 사이에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돈이 이렇게 다툼의 대상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고생해서 모은 돈을 아들들이 자기 것인 양 다투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빨리 도장이라도 주세요. 통장만이라도 정리해야죠. 현우야, 동우야, 잔말 말고 이제 그만 가보렴. 식탁에 놓인 남편 사진이 눈물겹게 느껴졌습니다. 아들들이 재산 이야기만 하고 가버린 후 서재에 들어가 남편의 유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사업 자금과 증권들, 그리고 남편이 남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것처럼 자세한 지시사항을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월요일 저녁, 큰아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정중한 태도가 의아했습니다. 아이들이 새삼 공손해질 때는 항상 무언가를 요구할 때였습니다. 엄마, 저기 좀 상의드릴 게 있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사실 제가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그래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았으면 해서요. 현우야, 아들은 서류 가방에서 은행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로 여러 장의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대출 신청서, 담보 설정 계약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까지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다 갚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 돈으로 뭐 하게? 사업 확장하려고요. 지금이 기회예요. 이 집은 안 돼. 남편과 함께 평생을 모아 장만한 이 집이 담보가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대출 조건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자율, 상환 계획, 사업 전망까지 준비해 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모든 책임을 질게요. 현우야, 엄마는 이 집이 너무 소중해. 여기서 너희들 다 키웠잖니. 어머니, 나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이 투자 놓치면 회사가 위험해요.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이 집을 지켜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동안 집 한 채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아들은 모를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도 아들은 쉽게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류들은 여전히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현우의 시선은 도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거절하자 아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발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다음 날 아침, 작은 아들 동우가 고급 원두 커피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비싼 커피를 사온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들이 비싼 선물을 가져올 때는 항상 무언가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비싼 커피예요. 어제 백화점에서 샀어요. 동우야,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니? 어머니,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또 무슨 일이야? 커피잔을 들던 손이 멈칫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동우의 표정이 어제 형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물려받은 유전자 때문인지 두 아들의 행동 패턴이 너무 흡사했습니다. 어머니, 제 명의로는 대출이 안 되는데 어머니 명의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동우야, 엄마는 그런 거 못해. 어머니, 이번만 도와주세요. 제발요.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자는 제가 다 낼게요. 마당에 감나무가 흔들리며 그림자를 들이옵니다. 어릴 적 동우가 심었던 나무인데 이제는 돈 때문에 찾아오는구나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있었지만 이렇게 돈에 연연하는 사람으로 자랄 줄은 몰랐습니다. 동우야, 그건 안 될 것 같다. 어머니, 이자는 제가 다 낼게요. 원금도 꼭 갚을게요. 돈 얘기는 그만하자. 동우의 눈빛이 점점 초조해져 갔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의 빚을 갚아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친구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도박을 한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어머니, 형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우리끼리 비밀로 해요. 왜 형한테 말하면 안 되는데? 형이 알면 저한테 또 잔소리할 거예요. 어머니만 도와주시면 돼요. 동우는 통장을 내밀며 상담을 받아온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식탁 위로 펼쳐진 서류들이 마치 함정처럼 느껴졌습니다. 형과 동생 둘 다 같은 요구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보, 우리 막내 아들도 이렇게 변했네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답답해 보입니다. 아들들이 다녀간 후 잠을 설쳤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남겨주신 편지대로 할게요. 아이들이 이렇게 변한 이상 방법이 없겠어요. 식탁에 펼쳐둔 부동산 전단지를 바라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는 평온한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와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아이들 몰래 부동산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들이 서로 집을 차지하려고 다투는 상황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동산입니다. 들어오세요. 작은 월세 원룸을 알아보려고요. 어르신 혼자 사시나요? 네, 조용한 곳으로 보여주세요. 중개인의 친절한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찾아온 부동산이라 긴장된 마음으로 그가 추천하는 매물 사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진 속 원룸들은 모두 깔끔해 보였습니다. 근처 신축 원룸이 있는데 보실래요? 역에서 가깝고 시장도 코앞이에요. 그래요, 한번 봐볼게요. 보증금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적당히 있어요. 큰 돈은 아니고요. 부동산 중개인을 따라 몇 군데 원룸을 돌아다녔습니다. 모두 깔끔했지만 마음에 드는 곳은 없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시장 근처 조용한 골목에 있는 원룸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건물은 어떤가요? 아, 그것도 방금 공실이 났어요. 보러 가실래요? 네, 한번 봅시다. 시장 근처의 원룸은 3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올라가야 했지만 시장과 가까워 장을 보기에 편할 것 같았습니다. 3층 원룸은 햇살이 잘 들어오는 밝은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은 어떠세요? 창문도 크고 환기도 잘 돼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얼마인가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입니다. 관리비는 별도로 5만 원 정도 나와요. 생각해 볼게요.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 풍경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평생 큰 집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산다고 생각하니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다른 매물도 더 볼까요? 아니요, 이 근처가 좋을 것 같아요. 시장도 가깝고요. 그럼 좀 더 둘러보시겠어요? 조금 더 넓은 투룸도 있는데. 아니에요. 저 혼자니까 원룸이 충분해요. 원룸을 나와 시장 골목을 걸으며 앞으로의 생활을 그려보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족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 동네는 시장도 가깝고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이라 편하실 거예요. 그래요, 마음에 드네요. 중개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트도 가깝고 병원도 근처에 있어 생활하기 편리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아들들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계약은 언제든 가능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보증금만 있으면 됩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좀 더 살펴보고 결정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시내버스 창문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여보, 저 이제 여기를 떠나려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된 이상 계속 있을 수는 없겠어요. 남편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시장 근처 원룸을 보기로 했습니다. 햇살이 좋은 3층 원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입니다. 계약하고 싶으신가요? 네, 계약하고 싶어요. 바로 계약하실 수 있으세요. 네, 하겠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손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이제 아들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니 새로운 시작이 실감났습니다. 계약금 영수증 여기 있습니다. 이사는 언제쯤 하실 건가요? 다음 주면 될까요? 짐이 많지 않아서요. 알겠습니다. 열쇠는 계약금 받았으니 오늘 바로 드릴게요. 원룸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몰래 짐을 정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중요한 서류와 개인 물건부터 챙기기로 했습니다. 여보, 우리 살림살이를 이렇게 정리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남편의 사진을 캐리어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옷장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소중한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첩, 아이들의 어린 시절 앨범, 그리고 중요한 통장들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님, 시장 근처 신축 원룸으로 가주세요. 할머니, 이사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짐 정리 좀 하려고요. 아들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낮 시간에 짐을 조금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원룸으로 가는 길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원룸으로 들어서며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제 마음대로 꾸밀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캐리어를 열어 가져온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침대 맞은편 벽에 걸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둘만의 공간이 생겼네요. 작은 화분과 남편의 책 몇 권을 가방에 넣어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주면 이삿짐 센터와 약속한 날입니다. 그때 남은 짐을 모두 옮길 예정입니다. 아이들 몰래 이사를 준비하는 게 마음 아프지만 이것이 최선인 것 같았습니다. 이삿짐 센터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작은 짐만 옮기려고 하는데요. 언제로 예약하시겠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와주세요. 조용히 옮겨야 해서요. 이삿짐 센터와 통화를 마치고 남은 짐을 정리했습니다. 큰 가구나 가전제품은 그대로 두고 개인 물품과 중요 서류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한평생 살아온 30년의 세월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평생 일궈온 이 집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네요. 한평생 살았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제 삶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시장 근처라 장보기도 편할 것 같아 마음에 들었습니다. 계약금 영수증 여기 있습니다. 열쇠는 지금 받으셔도 됩니다. 영수증을 받아들며 새로운 출발을 실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트에 들러 작은 화분을 하나 샀습니다. 새로운 집의 첫 장식품으로 딱 맞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어요. 아이들이 실망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며칠 뒤면 이 큰 집과도 작별해야 합니다. 아들들 몰래 짐을 옮기는 게 마음 아프지만 이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2층 계단을 오르내리며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삿짐 센터 기사님과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알람 소리가 나지 않게 진동으로 설정해 두었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떠나네요. 30년 동안 살았던 집을 정말 떠나실 건가요? 네, 조용히 가고 싶어서요. 짐은 다 정리해 놓으셨나요? 네, 저 상자들 옮기면 돼요. 이삿짐 기사님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재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온 통장들, 등기부등본, 보험증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왜 이 시간에 이사를 가세요? 가족들은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몰라요. 나중에 알려줄 거예요. 가족 간에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그냥 제 삶을 살고 싶어서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을 돌아보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나무 아래 벤치에 잠시 앉아 마지막 모습을 담아봅니다. 2층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기사님, 이제 가시죠. 네, 짐은 다 실었습니다. 주소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시장 앞 원룸 303호요. 작은 짐차가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아직 잠든 동네를 지나며 새로운 시작을 실감했습니다. 차창으로 보이는 풍경이 마치 영화처럼 흘러갔습니다. 30년 동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짐이 많지 않으시네요. 네, 필요한 것만 가져왔어요. 가족분들은 나중에 오시나요? 아니요, 혼자 살 거예요. 시장 근처 원룸에 도착하자 날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트는 하늘이 유난히 붉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니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여기 내려주세요. 짐은 3층까지 다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짐을 내리며 뒤돌아보니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작은 엘리베이터에 짐을 실어 올리는 동안 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아이들이 알면 많이 놀라겠지만 이제는 제 삶을 찾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짐 다 올렸어요. 여기 사인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혼자 정리하시기 힘드실 텐데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제가 천천히 할게요. 이삿짐 기사님이 떠나고 혼자 남자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가에 남편의 사진을 놓으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햇살이 원룸 창가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네요. 이제 아들들에게 알려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천천히 문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더 설득당하거나 마음이 약해질까봐 문자로 먼저 알리기로 했습니다. 현우야, 동우야, 엄마가 이제 혼자 살고 싶어서 월세로 나왔다. 휴대폰이 즉시 울렸습니다. 현우의 전화였습니다. 받지 않고 문자만 보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어디로 가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엄마는 이제 조용히 혼자 살고 싶구나. 지금 어디세요? 제가 바로 가보겠습니다. 찾아올 필요 없어. 엄마가 선택한 거야. 원룸 창밖으로 시장 풍경이 보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장 상인들의 분주한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리지만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들이 많이 놀랐나 봐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원룸의 짐을 정리하면서 마음도 차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서 들려오는 활기찬 소리가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사 오셨네요. 저는 옆집 사는 김 씨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 앞이라 편하실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침부터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문자를 보낸 후 아들들이 번갈아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통화하면 아이들의 회유의 마음이 약해질까 두려웠습니다. 어머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걱정돼서 미치겠습니다. 어디 계신 건지 알려주세요. 당장 찾으러 갈게요.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들들의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원룸 창가에 앉아 시장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현우야, 동우야, 엄마는 이제 혼자 살고 싶구나. 걱정하지 마. 이 한마디만 보내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었습니다. 오전 내내 짐을 정리하고 새 집을 정돈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제 마음대로 꾸밀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씩 위안을 얻었습니다. 할머니, 점심은 드셨어요? 시장에서 국수가 맛있는 집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아직 안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옆집 할머니의 초대로 시장 국수집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가 낯설지만 즐거웠습니다. 시장 풍경이 활기차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시게 됐어요? 네, 이제 저 혼자 살려고요. 자녀분들은요? 다 컸어요. 이제는 제 삶을 찾고 싶어서요. 식사를 마치고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30통이 넘었고 아들들의 문자도 수십 통이었습니다. 지금쯤 아이들이 많이 당황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을 살아야겠어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현관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구멍으로 보니 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찾아왔는지 의아했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대화라도 해야죠.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걱정돼서 그래요. 문을 열자 두 아들의 얼굴에 당혹감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원룸 안으로 들어선 아들들은 작은 공간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엄마가 선택한 거야. 왜 이런 작은 데로 오셨어요?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으셨어요? 이제 큰 집은 싫다. 너무 외롭고 부담스러워. 아들들의 눈에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원룸 안에 들어선 두 아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갑자기 흐려진 것 같았습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사세요? 어머니 연세에 계단도 많고. 난 여기가 좋아. 시장도 가깝고 사람들도 친절해. 어머니, 우리가 잘 모실게요. 다시 집으로 가시죠. 더 이상의 얘기는 그만하자. 두 아들은 제가 결코 설득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는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장의 활기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 어머니 설득해보세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시라고. 엄마,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아들들과의 대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왜 갑자기 집을 떠났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저는 그들의 진짜 속내를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최소한 이유라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뭐 잘못했어요? 아들아, 너희의 진심이 궁금하구나. 집이 탐나? 아니면 돈이 필요해? 이 말에 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제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접근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니들 행동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어. 이제 가보렴. 엄마는 이렇게 살 거야. 아들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원룸을 나갔고, 저는 창가에 앉아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보, 아이들의 마음을 돌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선택은 후회하지 않아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된 제 독립생활을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원룸에서의 생활이 일주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아들들의 방문과 전화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제는 나름의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마다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싱싱한 거 들어왔어요. 얼마예요? 할머니는 단골이니까 10,000원만 주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내일도 들를게요. 시장 상인들과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치다 보니 이제는 제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큰 집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이 이곳에서는 매일 찾아왔습니다. 박할머니, 오늘은 김치찌개 드세요. 아니, 오늘은 된장찌개 끓여 먹을까 해. 여기 두부 서비스로 드릴게요. 된장찌개에 넣으면 더 맛있죠. 항상 고마워. 덕분에 잘 먹고 있어. 작은 원룸이지만 시장과 가까워 오히려 더 편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큰 집은 마트까지 차를 타고 가야 했지만 여기서는 걸어서 5분이면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산책도 습관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아침부터 걷기 운동하시는군요. 내 건강을 위해서요. 저도 같이 걸어도 될까요? 저도 아침 운동이 습관이라서요. 그럼요, 같이 걸어요. 동네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고 서로의 반찬을 나누는 정도 생겼습니다. 큰 집에서는 이웃과 깊은 관계를 맺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담근 김치예요. 많이 담갔는데 혼자 드시기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고마워요. 저는 호박 볶음 했는데 좀 가져가세요. 와, 정말 맛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시장 근처 작은 공원도 발견했습니다. 매일 오후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거나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아들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여보,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저녁에는 작은 베란다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큰 집에 넓은 정원은 없지만 이 작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화분들도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할머니, 이 화분 너무 예쁘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시장 끝에 있는 꽃집에서요.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저도 다음에 한번 가봐야겠네요. 식물 키우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네, 요즘 새로운 취미가 되었어요. 아들들에게서는 간간히 문자가 왔지만 더 이상 설득하려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제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포기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나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고마워.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원룸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저를 동네 노인회관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새로 이사 오신 박할머니예요. 다들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 동네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노인회관에서 만난 분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노인회관에서 함께 점심을 먹고 윷놀이를 하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그립기는 했지만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박 할머니, 다음 주에 우리 온천 여행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온천 여행이요? 네, 매년 가을에 가는 온천 여행인데 재미있을 거예요. 그럼 저도 한번 가볼게요. 가본 적이 없어서요. 이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지난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는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면 놀라시겠죠? 이렇게 활기차게 살 수 있을 줄 저도 몰랐어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유난히 푸르게 보였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나가 장을 봐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원룸에서 지낸 지 한 달이 되던 날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채소를 정리하고 있던 참이라 손을 닦으며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구멍으로 밖을 살펴보니 두 아들이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방문 이후 조용했던 터라 의외였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대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왔구나. 들어오렴. 문을 열자 두 아들의 표정이 전과는 달랐습니다. 지난번 방문 때 당혹감이나 불만 대신 진지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들들은 조심스럽게 원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보다 훨씬 정돈된 공간을 보며 놀란 듯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셨네요. 응, 나쁘지 않아. 시장도 가깝고 이웃들도 좋고.
저희가 어머니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드렸죠. 작은 테이블에 앉으면서 아들들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화분들이 창가에 놓여 있고 깔끔하게 정리된 부엌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보며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저는 차를 준비해 아들들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집을 팔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고 재산을 노렸던 것도 맞아요. 현우의 고백에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직접 듣게 되니 다시 한번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반성이 느껴졌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제가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집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어요. 정말 이기적이었습니다. 저도 도박 빚이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집을 팔거나 대출받게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아들들의 고백을 들으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의 활기찬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방하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아직 그들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진실을 고백한 것이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솔직하게 지금 집은 어떻게 됐는지 말해봐. 두 아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동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제가 떠난 후 집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벌써 팔아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나가시는 바람에. 형하고 저하고 매일 다투기만 했어요. 어머니 없이 집이 집 같지가 않아요. 아들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30년 동안 그 집의 중심이었던 제가 사라지니 모든 것이 흔들린 것입니다. 아들들은 이제야 그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이런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저희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 모습이 담긴 그 집을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아들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요청이 마음을 움직였지만 한 달간 누렸던 자유로운 생활을 그냥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제야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다시 그들의 요구에 맞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소용없어. 엄마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그럼 적어도 더 좋은 곳으로 옮기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 집이 나한테는 충분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아침 일찍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아들들이 집을 차지하려고 했던 일을 겪고 난 후 남편이 남겨준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했습니다. 법무사에게 가기 전날 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오래 생각했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머님, 어떤 일로 오셨나요? 기부하고 싶어서요. 아들들에게 줄 재산을 이제 다른 곳에 쓰고 싶어요. 정말 기부를 하시겠어요?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네, 결정했어요. 법무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기부한다는 것은 분명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이 집을 두고 다투는 모습을 본 후 더 이상 그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이 평생 관심을 가졌던 불우 청소년 지원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두 아드님은 아시나요? 이런 결정에 동의하실까요? 오늘 오라고 연락했어요. 곧 올 거예요. 어머님, 신중히 생각해 보셨나요? 한번 기부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충분히 생각했어요. 이게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법무사와 기부 절차를 상담하는 동안 문이 열리고 두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법무사 사무실에 있다고 연락하자 의아한 표정으로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무슨 일이세요? 이제 그 집은 너들이 알아서 해. 엄마는 법무사님과 기부 절차를 밟고 있어.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희와 상의도 없이. 난 이제 그 집에 미련 없다. 법무사님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검은 잉크가 하얀 종이 위에서 번져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켜온 집을 놓아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큰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이에요. 형,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평생 일구신 재산인데. 아들들의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를 언급하는 것이 오히려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들이 아버지에게 보여준 무관심을 기억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야 재산을 두고 싸우는 모습에 실망감이 컸습니다. 두 분 진정하세요. 어머님 뜻이 확고해 보이시네요. 네, 불우 청소년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생전에 그곳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머니,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집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일어나 법무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이야기 좀 더 해요. 이제 다 끝났어. 집은 이제 재단 소유야. 너희들이 팔거나 차지할 수 없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희가 잘못한 건 알지만 내가 그동안 너희들 행동을 지켜봤다. 서로 집을 차지하려고 다투는 모습이 어머니로서 너무 실망스러웠어. 아들들의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와 잠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죄책감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최선의 결정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집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했다. 하지만 그 집은 이제 너희들 것이 아니야. 그럼 어머니는 계속 그 원룸에서 사실 거예요? 그래, 거기가 편해. 이제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야. 아들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제 결정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된 상황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저 너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싶었어. 어머니, 이제 가자. 점심 같이 먹자. 엄마가 살고 있는 근처 시장에 맛있는 국수집이 있어.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대한 미련도, 아들들에 대한 원망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시장 근처 원룸에서의 소박하지만 자유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장 국수집에서 아들들과 점심을 먹고 나서 서재에 있던 금고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그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집을 기부했지만 남편이 남긴 또 다른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국수집에서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들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쪽지예요? 너희 아버지가 남긴 금고 비밀번호야. 서재 책장 뒤에 있어. 아버지 서재에 금고가 있었다고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너희가 알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 원룸에 도착해서 아들들에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금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후 두 아들의 얼굴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비밀을 이제야 공개하는 것이 조금은 미안했지만 이것이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금고에는 뭐가 들어있는데요? 너희 아버지가 비밀리에 투자해둔 주식 증서들이야. 30년 동안 꾸준히 모아온 거야. 얼마나 되나요?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하지만 꽤 큰 금액일 거야.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편지를 남겼어. 너희들이 재산을 두고 다툴 수도 있다고 예상하셨나 봐. 아버지가요? 그래, 아버지는 너희를 누구보다 잘 아셨어. 편지를 건네주자 두 아들은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죽음 이후 재산 분배에 관한 조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아들들이 재산을 두고 다투면 집을 기부하고 남은 자산은 단 돌아보기 위한 조건부로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준비하셨다니. 저희가 정말 실망을 드렸네요.
제가 이 편지를 공개하지 않고 기부를 결정한 것은 오로지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남편의 예상대로 아이들이 재산을 두고 다투는 것을 보고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해 봤니? 어머니, 저희에게 정말 실망하셨죠?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네가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지? 동우는 빚이 있고 이 돈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 돼. 아들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모습에 감동했는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작은 원룸의 창가에 놓인 남편의 사진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받으려면 약속을 지켜야 해. 어떤 약속이요? 첫째, 절대로 도박이나 불법적인 일에 이 돈을 쓰지 마라. 둘째, 서로 돕고 의지해라. 셋째, 한 달에 한 번은 나를 찾아와라. 이 조건들은 제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남편은 아들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기를 바랐고, 저 또한 그들이 진정한 형제애를 되찾기를 바랐습니다. 아들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약속을 꼭 지킬게요. 이제 엄마도 내 삶을 찾을 거야. 가끔 보러 와도 좋지만 내 공간을 존중해 줬으면 해. 그럼 어머니는 계속 여기 사실 거예요? 그래, 여기가 편해. 시장도 가깝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 창밖으로 시장의 활기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자산으로 아들들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저는 작은 원룸에서 자유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당신의 계획대로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었어요. 이제 그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길 바랄 뿐이에요. 어머니, 무슨 말씀 하셨어요? 아니, 그냥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야. 원룸에서의 생활이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시장 골목에는 봄나물과 꽃들이 가득해졌습니다. 시장 상인들과는 이제 완전히 친해져서 단골이 되었고, 매일 아침 장을 보는 일상이 즐거워졌습니다. 아들들도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냉이 싱싱한 거 들어왔어요. 한 묶음 드릴까요? 그래요. 오늘 냉이 된장국 끓여 먹을 거예요. 할머니가 끓이는 냉이 된장국이 최고라고 소문났어요. 세상에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이제는 시장 사람들과 음식 레시피도 나누고 서로의 집에 초대해 식사도 함께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이웃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자리가 자주 마련되었습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이번에 어머니 좋아하시는 과일 싸왔습니다. 어서 와. 들어와서 앉아. 어머니, 요즘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비결이 뭐죠? 자유롭게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면 젊어지는 법이지. 매달 찾아오는 아들들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모습이 이제는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금고에서 찾은 재산으로 현우는 사업을 안정화시켰고 동우는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자산을 조건부로 물려받은 후 두 아들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가족 모임 하려고 하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모임이니? 동생 애기 100일이에요. 가족들 다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 가볼게. 두 며느리도 제 원룸을 방문할 때마다 예전과 달리 진심으로 살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더 이상 집이나 재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정말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손주들도 가끔 데려와서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요새 무릎은 좀 어떠세요? 지난번에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괜찮아졌어. 동네 한의원에서 침 맞고 나아졌어. 제가 다음에 올 때 좋은 파스 가져올게요. 장모님도 쓰시는 건데 효과가 좋대요. 고마워. 네 엄마한테도 안부 전해줘. 원룸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만족스러웠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모든 것이 제 손이 닿는 곳에 있어 편리했고 대청소도 금방 끝났습니다.
집안일에 쏟는 시간이 줄어들자 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노인회관에서 시작한 수채화 교실이 이제는 제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박 할머니, 이번 그림은 정말 잘 그리셨네요.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시장 풍경 그리는 걸 좋아해요. 다음 달에 열리는 노인회관 전시회에 꼭 출품하세요. 그래 볼게요. 생각보다 재밌네요.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외롭지 않은 일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가끔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보,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당신이 남겨주신 편지 덕분이에요. 시장 근처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분들과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과 나이에 관한 고민이나 자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박 할머니, 다음 주에 우리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잖아요. 짐 다 챙기셨어요? 아직이요. 내일마저 챙길 거예요. 우리 모두 이렇게 나이 들어서 여행 다니게 될 줄 몰랐네요.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좋은 친구들 만나서 행복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가족들도 변화된 모습으로 찾아오고 새로운 친구들과 취미 생활도 생기니 매일이 감사한 날들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의 독립생활이 제게는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셈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진작 어머니 마음을 이해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잖니. 어머니 덕분에 저희도 많이 변했어요. 형이랑도 이제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변하니 엄마도 행복하구나. 누구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용기 있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 결정이 비록 어렵고 두려울지라도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는 그 선택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새로운 시작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70대에 시작한 제 독립생활과 수채화 취미가 그 증거입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이라도 자신을 위한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의미는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두었을 때 더 깊은 사랑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저희 가족은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공간과 삶을 존중하면서도 더 단단한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넓은 집이나 많은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그 선택을 존중해주는 관계입니다. 저는 이제 작은 원룸에서 더 넓은 세상을 만나고 더 깊은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떠나보세요. 그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